안녕하세요. 유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세 가지 덕목 중에 잘 배설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배설을 못하는 것은 뭐죠?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설사, 그리고 변비, 변이 묽게 너무 자주 본다던가. 대표적인 게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어요. 아까 제가 기능성 소화불량 강의에서도 장이 과민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신경을 써도 아랫배가 좀 불편해지고 가스가 차는 것 같으면서 설사를 반복하고 자꾸 변을 봐도 잔변감이 계속 남아있고 찬 음료를 먹으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조금 뭐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외국에 나갔을 때 이 과민성 장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약을 그때 먹어요. 역시 근데 약을 먹을 때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약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라기보다는 증상 조절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평생을 좀 달고 사시는 그런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장이 과민해지는 이유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의학,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동의보감에서도 설사와 변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변병의 원인이라던가 설사의 여러 가지 설사, 이질 같은 것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와서는 이런 대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설사와 변비에 대해 살펴볼 텐데 현대에서 설사의 원인은 총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사투성 설사는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장까지 유기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고, 분비성 설사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장내 어떤 분비, 점액 분비 같은 것들이 분비물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이 설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원인들로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담즙산, 지방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운동 이상설사라고 해서 장관 운동이 과민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장운동 이상설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염증성 설사가 있는데 이것은 장관의 어떤 염증,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상피세포가 손상을 되면서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분비성 설사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정확하게 딱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이 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변성 설사인데 이것은 지방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어떤 담즙산 분비 저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변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변을 봤을 때 그 기름변 본다 그러잖아요. 뭐 기름이 둥둥 떠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사는 수분 함량이 결국 많은 변이잖아요. 이 설사는 수분 함량이 80% 이상 정도 됐을 때 설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덩어리지만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뭐 장내 상피세포라던가 식이섬유소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변비는 수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변비는 한 60% 정도 될 때 변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비는 어떻게 해서 변비가 나타날까요? 보시면 식사성 변비, 이완성 변비, 습관성 변비, 경련성 변비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이제 식사성 변비로는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좀 적게 먹거나 음식물의 섭취가 좀 적을 때 나타나는 식사와 관련된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이 나올 때는 이 음식물 찌꺼기가 장관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변을 밀어내야 되는데 먹는 게 너무 적거나 식이섬유가 좀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이 식사성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느냐? 식이섬유는 대장으로 내려갈 때까지 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 대장의 장내 유생물이 어떤 먹이가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보통 권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완성 변비는 쉽게 말하면 장무력, 장이 늘어져서 장에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변비인데, 복근의 힘이 떨어져서 이 복압으로 보통 이렇게 변을 볼 때 우리가 배에다 힘을 주잖아요. 복압이 좀 떨어지거나 복근이 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장이 좀 늘어나서 무력해서 생기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많이 나타나시고,
여성분들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런 유만성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습관성 변비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변비입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야외 생활 하실 때 좀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좀 예민하시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공중 화장실 이용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꼭 집에 가서 변을 보셔야 되고, 변이가 있을 때 참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막상 집에 가면 또 변이 안 나오고, 화장실에 가면 변을 봐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참다 보니까 이게 변이가 직장 감각이 자꾸 둔해져서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주로 많은 습관성 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련성 변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과로나 약물,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대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좀 무너져서 나타나는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변이 나타나거나 염소통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변비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아까 제가 설사에서는 뭐 염증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사는 기질적인 원인이 좀 많은 그런 질환이고, 변비는 뭐 그런 얘기보다는 뭐 무력해지고 뭐 습관성, 먹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능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설사와 변비, 나아가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첫째로 장의 운동성을 좀 회복하는 치료를 하게 돼요. 이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게 되면 뭐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장이 무력하거나 장이 굳어지거나 이런 장의 운동성 저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장은 그럼 왜 운동성이 떨어지고 무력해지고 굳어지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좀 많은 이유를 꼽는 게, 이 장에 결국엔 독소가 쌓여서 독소 때문에 장이 좀 굳어지고 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담 독소로 인해서 굳어지는 적치병, 그래서 담적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 설사와 변비 같은 장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돼요. 이제 담 독소를 특수미생물 처리된 한약으로 풀어주게 되고, 굳어진 부분은 외부 자극이나 온열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장이 말랑말랑해지고 장이 제 기능을 찾게 되니까 이 배변 활동도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좀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소장, 대장 이런 부분들에 혈관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는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류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약으로 이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이어서 온열 자극이나 여러 가지 자극으로 혈류가 역시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해서 기본적으로 장이 제 기능을 잘하게 되고, 치료가 서서히 변비나 설사들이 완화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장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이 대장은 좀 차가운 장기에 속해요. 그래서 좀 냉증, 아랫배가 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 한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온열 성분의 한약재들을 사용해서 이 대장에 어떤 따뜻한 양기를 불어넣어준 치료를 합니다. 양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대장을 활동시키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조성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돼요.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 유익한 미생물들은 감소하게 되고, 해로운 미생물들만 이렇게 많이 좀 분포가 돼요. 결국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 장에 염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뭐 설사 변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유익하게 조성을 해서 뭐 통증, 뭐 배변장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건강한 장으로 좀 변모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첫째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식이섬유 말씀드렸고, 장내 미생물의 어떤 먹이가 되는 뭐 유산균이나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좀 복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원인을 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스트레스성으로 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가 결국엔 경함신경을 항진시켜서 위장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좀 편해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의학적으로 이제 생맹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차고 날것의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삼가 주시고 뭐 인공적인 조미료, 화학물 이런 것들 당연히 안 좋겠죠. 방부제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섭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사, 변비, 과민성 장증후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